미국 FDA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굉장히 신뢰할 수밖에 없어. 사실 그렇잖아. FDA가 늘 얘기하는 호락호락한 기관도 아니고, 외국에서 지난 16, 7년 동안 시술이 정말 1,500만 건이 이루어지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한 것들. 비싼가요? 내가 가격을 얘기할 때가 제일 사실 힘들어. 사실 굉장히 힘들고, 왜냐하면 이게 들여오는 가격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잖아.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선생님과 의료 종사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얘기하고 친구 같은 여러분들의 5분 닥터 청담동 피부과 김원장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좀 병아리 같으시네요. 삐약삐약? 내 유치원 때 병아리 반이었거든. 어떻게 지냈어? 레디오스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2주 동안? 계속 궁금했었어? 근데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레디오스 2편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미용 시장이라는 거에는 트렌드가 좀 있어. 뭐 알겠지만 여러 가지 트렌드들의 변화가 쭉 이어져 가는 것들이 있잖아. 혹시 뭐 기억나는 트렌드? 예전에 어렸을 때 눈 밑에 애교살 있잖아요. 애교살 맞아. 그거 되게 유행했었던 것 같거든요. 요거 애교살 엄청 유행했지. 그거 되게 막 두껍고 그렇지. 햄버거 패티 마냥. 위아래로 이렇게. 맞아, 그게 유행할 때가 있었고, 지금 그거 아무도 안 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원래부터 그걸 싫어했고, 이전 영상에도 애교살 하지 마세요가 있거든. 근데 사실은 애교살은 하면 너무 피곤해 보이고, 그게 왜 유행이었는지 모르겠어. 좋아했잖아, 너는. 그래도 여자들. 항정살 좋아해서. 나는 제주 오겹살. 항정살 드립 좋은데 오늘? 끝나고 항정살이랑 소주 한잔 할까? 괜찮아? 진짜야? 내가 살게. 사실 이런 트렌드들이, 이런 뿌띠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안전한 것들을 쓰기 전에는 공업용 실리콘들을 그렇게 미용실에서 시술하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말 딱딱하고 코도 막 정말 딱딱해서 그런 분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뭐 실리프팅 아직도 하고 있지만 실리프팅이 정말 유행일 때가 있었거든. 이게 딱 올려갖고 박쥐처럼 딱 만들고 약간 박쥐의 형태로 얼굴이 되는 역삼각형, 그것도 유행했었고, 지방 흡입과 이식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강남 미인도라고 했었잖아. 기억나? 그런 것들이 빡, 여기도 빡. 근데 지금 그거 하신 분들 많이 생착률도 떨어지고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직도 잘 행해지고 잘하시는 분들 당연히 잘하시고 계시고, 그런 트렌드들이 있고, 늘 얘기하는 메인스트림으로 히알루론산 필러랑 그리고 보톡스는 쭉 사용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10년, 15년, 20년째 부작용도 최소화돼 있고 효과 자체도 좋고. 근데 지금은 조금은 천천히 하더라도 기다리면서 시간이 걸려도 내 것으로 조금씩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죠. 환자분들 자체도 이런 쪽으로 많이 더 깨어 계시고, 우리 훌륭한 유튜브 선생님들이 올린 영상들도 있고, 환자 개인들이 각자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식들을 정말 장착을 많이 하시고 계심으로써, 이것들이 빨리 하는 것들이 좋은 게 아니고 천천히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들이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게 더 좋구나라고 하는 그런 니즈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 요즘 얘기하는 스킨 부스터와 그리고 콜라겐 부스터들이 메인으로 붐을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런 콜라겐 부스터들, 이런 폴리머 제품들, 지난번에 설명했었던 것들과 함께 이런 레디어스 제품, 이런 부스터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조금은 유지가 쭉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원장님, 트렌드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박찬호야? 얘기도 좀 하자. 나도 좀. 내 채널인데. 진짜. 뭐 용량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스컬트나 주베르, 울트라콜 이런 것처럼 가루를 물에 희석해서 아니야. 단호하게 아니야. 제가 뭐 잘못했나요? 잘못하진 않았는데, 스컬트라, 그리고 아까 얘기한 스컬트라, 주베르, 그리고 울트라콜, 얘네들은 가루에다가 이제 물을 섞어서 뭐 9cc, 뭐 6cc, 5cc 이렇게 만드는 딱 정해진 양으로 만들어 쓰는 게 맞고, 레디어스는 가루가 아니고 어떤 젤 타입으로 칼슘과 CMC 겔이라고 했잖아. 걔네들은 믹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걔네들은 겔 타입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물을 섞어서 한 4.5에서 5cc까지 정도 만들어서 시술을 하는, 가루를 푸느냐 아니면 젤을 풀어서 쓰느냐의 그런 차이인 거고, 뭐 9cc냐 뭐 5cc냐 아니면 레디어스처럼 4.5에서 5cc냐, 요거의 차이인 거야. 그럼 레디오스가 상대적으로 용량이 좀 적게 돼요? 그렇지, 용량이 조금 적지. 볼륨 효과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 처음에 첫 질문, 그 질문을 많이 하죠. CC를 일단 나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럼 용량이 적으면 볼륨화이징도 덜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당연히 여쭤볼 수 있거든. 스컬트라 예를 들어서 9cc라고 하자. 9cc가 정량이야. 9cc 전체가 물인데, 물에 타져 있는 건데, 그 물 자체가 빠지는 거지, 그 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볼륨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거든. 몇 cc를 주입한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잔디에 물을 준다고 늘 설명을 하잖아. 잔디에 물을 줬었을 때 물이 확 올라왔다가
올라왔다가 쭉 빠지는데 그 물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것 전체가 우리가 잔디가 자라나는 양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냥 잘 퍼지게 하려고 하는 용량 자체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지, 그것들이 그만큼 들어가는 첫 용량 자체가 볼륨으로 다 작용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어떻게 보면 CMC 겔과 칼슘이 들어있는 레디어스는 들어갈 때 첫 용량 자체는 조금 적어 보일 수 있어. 아까 얘기한 대로 9cc도 안 되고 뭐 6cc, 5cc도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걔네들 자체가 겔이 들어있기 때문에 겔 자체는 물처럼 쭉 빠지지가 않거든. CMC 겔이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겔들이 얘네 스컬트라나 이런 다른 주베력이나 애들이 볼륨이 빠지는 시간에 겔들은 빠지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어느 정도 볼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보면은 레디어스 자체가 조금 더 용량 자체에서는 볼륨을 더 유지할 수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했어? 좋아. 원장님 그럼 이거 어디에 주로 많이 맞아요? 당연히 그 얼굴의 중앙 안면부, 중앙 안면부가 가장 좋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옆볼, 그리고 팔자, 그리고 마레오넷 라인이라고 하는 이거 있잖아, 이 부분. 특히나 이 살이 이렇게 처지시는 분들은 처지면서 여기 굴곡이 이렇게 생기거든. 굴곡이 생기는 이쪽 턱 라인 쪽,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턱 라인 쪽을 딱 잘만 만들어 놓으면 이쪽에 약간 우는 듯한 그런 처짐을 잡아주면서 중앙 안면부에 상당히 좋은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보면 돼. 시술 부위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우리가 사실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욕심을 많이 부리면 사실은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클 수도 있고 부작용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레디어스 하나가 1.5cc인데 우리가 희석을 시키면 4.5cc 정도까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나는 보통 하나를 갖고 2.25, 2.25 해서 4.5 정도를 쓰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눠서 뭐 볼페임이나 팔자 이런 데들, 자올, 마레오넷 라인 이런 데가 있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한 병만 갖고서 전체적으로 시술을 해보고 그 이후에 얘네들은 주기적으로 시술을 2번에서 3번 정도 하는 게 가장 좋거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했었을 때, 첫 번째 했었을 때의 그런 용량들을 보고서 두 번째 조금 더 늘리게 되면 그때 늘리는 게 내가 볼 때는 좀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많이 파이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진짜 딱 봐도 너무 심하게 패이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 갖고서 시작하는 게 내가 볼 땐 가장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 하지만 얼굴을 보고서 원장님들이 조금 더 판단을 해 주시겠지. 좀 비추천하는 부위가 있을까요? 하면 안 되는 부위? 내가 볼 때는 눈 밑에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피부도 얇은 분들은 눈 밑에는 내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만들긴 했지만 필러, 가장 물성이 얇고 수입산 필러가 가장 좋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울트라콜 쪽은 이쪽 특히 눈 밑고랑이랑 눈 옆에 파임이랑 이런 깊숙하게 파여있는 주름들을 위해서는 내가 볼 때 이런 눈 밑이랑은 그 울트라콜이 가장 특화되어 있는 것 같고, 울트라콜로도 잘 안 올라온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큰 방법은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우리가 레디어스를 눈 밑에 한다? 나는 그거는 조금 반대할 것 같고, 이마 쪽도 아직은 나는 시술을 안 해봤는데 이마 쪽도 차라리 필러 쪽으로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인 면에서 좋은 것 같아서, 꼭 피했으면 좋겠는 부위는 눈 밑이지만 이마 쪽도 아직 해본 적은 없고, 이마 쪽은 하려면 필러로 하는 게 사실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 볼륨라이징 시술을 하실 때 거기에 레디가 좀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이런 볼륨아이저들을, 그러니까 볼륨을 올리려고 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긴 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알루론산 필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히알루론산 필러를 시술할 때 층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레디어스랑 그 시술을 하는 층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볼 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주베룩이나 이런 스컬트라나 울트라콜 하는 것들 자체도 층들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꾸준하게 쓰는 게 좋기는 하지만 한 제품으로 큰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은 한 달 정도 이상, 한두 달 정도 이상의 시술 간격을 떼어놓고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각 제품들이 그런 흡수되는 시간들이 다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조금 이상의 시간을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원장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술을 고려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원장님 비싼가요? 내가 가격을 얘기할 때가 제일 사실 힘들어. 사실 굉장히 힘들고, 왜냐하면 이게 들여오는 가격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잖아. 굉장히 고가인 건 맞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제품들이, 어떠한 약품들이 콜라겐들을 재생을 시켜서 피부를 탄탄하게 장벽을 메꿔주면서 잔주름을 펴줄 수 있을까? 사실 이건 굉장한 리서치랑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R&D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레디어스의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외국에서 지난 16, 17년 동안 시술이 정말 1,500만 건이 이루어지면서 데이터가 쌓이고 한 것들 자체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들을 시술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 사실은 지불되는 게 사실 다 맞다고 생각되거든. 너무 높은 가격도 안 되긴 하겠지만 정해진 가격들, 들여오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장성이 유지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궁금한 건 스컬트라, 필러, 수입산 필러 그리고 울트라콜, 주베르과의 가격 차이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가 제일 궁금하실 거야. 비슷하고 스컬트라나 주베르기나 이런 거를 두세 병 쓰는 가격보다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병 갖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 자체는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결코 저렴한 시술은 아니야. 가격 자체는 뭐 1, 2만 원, 5만 원 이 정도 수준은 아닐 수는 있어도 어쨌건 우리가 쓸 때는 한 병을 다 써야 되고 그걸 나눠서 쓸 수 없고 cc당 계산할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건 맞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한 병을 한 주사기를 다 쓰는 거의 가격을 설명을 듣고 시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미용 트렌드라는 게 너무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하고 그리고 메인스트림으로 쓰이는 게 있고 없어지고 하는 것들도 있곤 하지만 일단 나는 미국 FDA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굉장히 신뢰할 수밖에 없어. 사실 그렇잖아. FDA가 늘 얘기하는 호락호락한 기관도 아니고 FDA에서 승인이 났고 계속해서 15년, 17년 정도 꾸준히 쓰여졌고 외국에서는 아까 얘기한 1,500만 개 이상 쓰였고 그러면서 안정성과 그런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거라고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 이상 나는 이런 트렌드들을 따라잡는 데 있어서 그런 가장 위험성이 없고 부작용이 없는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입장에서는 이 레디어스라고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유혹적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되거든. 유혹적이라고 얘기했지 내가 창피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제품들로 많은 볼륨아이징이나 여러 가지 리주브네이션의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고려해보고 시도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되고 결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는 원장님들이 정확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쓰여지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더 메인스트림으로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는 것들을 잘 섭렵하셔갖고 이제 구독자님들 것들로 만들면서 기회가 된다면 가장 좋은 시술들로 그런 리주브네이션을 그리고 항노화에 좋은 효과를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저 레디어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심성의껏 댓글에 대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